초보자를 위한 GetResponse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맷이고 이 단계별 가이드에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메일 마케팅 및 자동화 플랫폼 중 하나인 GetResponse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정과 전문 이메일을 설정한 후 연락처 목록을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뉴스레터와 공지사항을 위한 이메일 마케팅, 새로운 이메일 연락처를 확보할 랜딩 페이지, 신규 구독자를 환영하는 자동 응답기,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리드를 수집할 가입 양식까지 모두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이 끝나면 첫 번째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고 기본 자동화를 활용해 오디언스를 성장시키고 고객의 참여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급 기술 지식 없이도 가능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GetResponse 계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30일 무료 체험 링크가 있습니다. 유료 플랜을 바로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평생 10% 독점 할인 링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인 혜택에는 무료 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원하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바로 시작해봅시다. 시작하려면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세요. 계정 활성화 안내가 표시될 것입니다. 이메일 계정으로 이동하여 GetResponse에서 온 활성화 이메일을 찾고 열어서 이메일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GetResponse가 브라우저에서 온보딩 양식을 열어줍니다. 양식의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세요.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연락처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대시보드 왼쪽 상단에서 연락처를 클릭하세요. 여기가 연락처 관리자입니다. 여기서 목록을 만들고 연락처를 가져오며 세그먼트, 사용자 정의 필드, 태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목록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목록의 이름을 지정하세요. 데모에서는 이코시티 Threads 구독자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연락처 추가를 클릭하세요. 목록에 연락처를 추가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추가하기. 이 방법은 소수의 연락처를 수동으로 추가할 때 가장 좋지만 대규모 목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스프레드시트나 다른 플랫폼에서 내보낸 연락처 목록이 있다면 이 방법이 완벽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파일이 호환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을 통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GetResponse와 연동되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이 옵션이 아주 좋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GetResponse 통합, 링크에서 통합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져오기 방법은 가입 양식을 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웹사이트나 랜딩 페이지에서 새로운 연락처를 수집할 때 유용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파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가져올 연락처 목록을 선택하세요. 저희의 경우에는 이코시티 Thread 구독자입니다.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지원되는 형식에는 가장 일반적인 CSV가 포함되며 XLS, XLSX, TXT, VCF, ODS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있지만 호환되지 않는 경우 클라우드 컨버트에서 변환하거나 연락처를 수동으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중복된 연락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하세요. 기본 옵션인 추가 및 기존 항목 업데이트는 새로운 목록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미 연락처가 있는 목록에 가져오는 경우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세요. 이 연락처를 추가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제 연락처 정보가 올바르게 할당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질문표 아이콘으로 표시된 일치하지 않는 필드가 있다면 드롭다운을 클릭하여 올바른 필드를 선택하세요. 맞춤 필드가 필요하다면 맞춤 필드 추가를 클릭하고 예를 들어 직책과 같이 이름을 지정한 후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필드는 일치하지 않음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완료되면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가져오기가 처리 중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대용량 목록의 경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몇 분 내에 완료됩니다. 확인, 알겠습니다를 클릭하고 가져오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완료되면 가져오기 통계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연락처가 거부된 경우 파일을 확인하고 다시 가져오기를 시도하세요. 목록이 거부되면 이런 식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래 설명에 있는 가져오기 거부 문제 해결, 가이드 링크를 참고하여 목록을 수정하세요. 이제 전문 이메일 주소를 연결하고 맞춤 도메인을 연동해 봅시다. 전문 이메일은 신뢰감을 높이고 브랜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메일이나 야후 같은 무료 이메일에 비해 스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훨씬 적어 발송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이미 전문 이메일과 도메인이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GetResponse에 연결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아직 없다면 GetResponse를 통해 도메인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유료 크리에이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는 GoDaddy, Squarespace Domains, 네임칩과 같은 공급자를 통해 도메인을 구매하고 전문 이메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급자들의 링크는 아래 설명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이미 도메인과 이메일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고 발신자 평판을 보호하려면 이메일 인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DKIM, DMARC, SPF가 포함되며 이는 이메일이 합법적임을 증명하고 사기꾼이 이메일을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GetResponse는 Entry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인증 단계를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따로 추가로 설정할 것은 없습니다. 도메인만 연결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메일을 추가하고 인증하려면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후 드롭다운에서 이메일 및 도메인을 선택하세요. 이메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주소의 이름을 지정하세요. 전문적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메일 사용 방식을 조정하고 싶다면 추가 설정을 클릭하세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기본 옵션이면 충분합니다. 계속하려면 추가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이메일을 인증하세요. 확인을 클릭한 후 받은 편지함으로 이동해 GetResponse에서 온 확인 이메일을 여세요. 이메일에서 인증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GetResponse로 다시 이동하게 되며 새 이메일이 DKIM 인증 없음이라는 주황색 경고 라벨과 함께 목록에 표시됩니다. 경고 라벨 옆에 점 3개를 마우스 오버한 후 인증을 선택하세요. GetResponse는 Entry를 사용하여 TXT 레코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도메인을 연결합니다. 계속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Entry가 도메인 제공업체가 자동 설정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도메인 제공업체가 호환된다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도메인 제공업체 계정에 로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제공업체가 호환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수동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마법사 하단에 있는 수동 설정으로 이동 링크를 클릭하여 과정을 완료하세요. TXT 레코드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업데이트된 후에는 변경 사항이 전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시간 정도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48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DKIM 열 아래에 이메일 도메인 옆에 녹색 DKIM 인증 태그가 표시되어 모든 설정이 올바르게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S 전파 상태를 확인하려면 DNS Checker, org를 방문하세요. 도메인을 입력하고 드롭다운에서 TXT를 선택한 후 검색 Search 버튼을 클릭하세요. 48시간이 지나도 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제 해결 가이드나 이 영상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참고하세요. GetResponse에 여러 개의 이메일 계정이 있고 새 계정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해당 이메일 옆에 점 3개를 마우스 오버한 후 기본값으로 설정, Set as Default를 선택하세요. 이제 GetResponse를 통해 전문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낼 준비가 모두 완료됩니다. GetResponse에는 강력한 AI 기능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AI Campaigns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몇 가지 프롬프트만으로 랜딩 페이지, 환영 이메일, 뉴스레터까지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GetResponse에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비즈니스에 맞는 맞춤형 템플릿을 생성해주는 스마트 어시스턴트처럼 작동합니다. 여전히 콘텐츠를 수정하고 다듬어야 하지만 시작하기에 탄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AI 캠페인을 시작하려면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도구 Tools를 클릭한 다음 자동화 Automate 아래에서 AI Campaigns을 선택하세요. 캠페인 만들기 Create Campaign을 클릭하세요. 캠페인 이름을 지정하세요. 이 데모에서는 친환경 고양이 스웨터 한정판을 홍보하기 위해 Cat Sweaters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캠페인이 커질수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같은 제품을 여러 시기에 마케팅할 경우 2025 겨울이나 2026 봄 세일과 같은 시기별 식별자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새 리드가 저장될 연락처 목록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EcoCity Thread 구독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Next Step들을 클릭하세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세요. 이 칸에는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으니 자세히 입력할수록 AI가 더 나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업종을 입력하세요. 우리는 친환경 의류를 입력하겠습니다. 목표 고객을 한 줄로 설명하세요. 구체적으로 입력할수록 AI가 더 맞춤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을 입력하세요. 선택적으로 드롭다운에서 커뮤니케이션 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근한 friendly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 Next Step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캠페인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스타일을 설정해 봅시다. 색상 팔레트를 선택하고 로고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미 브랜드 색상이 있다면 사용자 지정, 커스텀을 클릭하고 배경,
버튼, 텍스트의 헥스 코드를 입력하세요. 헥스 코드를 모른 채 웹사이트 색상과 맞추고 싶다면 Image Color Picker, Chrome을 이용하세요. 스크린샷을 업로드하거나 웹사이트 URL을 입력하면 브랜드 색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쿨러스에서 인기 있는 색상 팔레트를 탐색하거나 팔레트 생성 도구를 사용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쿨러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GetResponse에서 미리 설정된 프리셋을 간단히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로고를 업로드하세요. 최상의 결과를 위해 배경이 투명한 로고를 사용하세요. 아직 로고가 없다면 로고컴에서 무료로 로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을 클릭하거나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면 로고 생성기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스타일을 맞춤 설정한 후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마케팅 에셋을 생성해줍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각 에셋 옆에 파란색 검토 링크가 표시됩니다. 각 링크를 클릭해 AI가 만든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에셋을 만드는 다른 방법들도 소개하겠습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마음에 들면 그것을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곧 보여드릴 수동 방법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스레터를 디자인하고 발송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AI 캠페인 생성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했던 것처럼 뉴스레터와 일치하는 랜딩 페이지, 자동응답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동으로 뉴스레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뉴스레터만 따로 만들고 싶다면 수동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AI 생성 뉴스레터가 마음에 든다면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AI 버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요금제에 포함된 AI 사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뉴스레터를 만드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도구로 이동한 다음 커뮤니케이션 아래에 이메일 마케팅을 클릭하세요. 파란색 뉴스레터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직접 이메일을 만들지 아니면 AI 이메일 생성기를 사용할지 선택하세요. AI 방식은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하므로 이번에는 건너뛰고 수동 방식에 집중하겠습니다. 직접 만들기를 선택하면 뉴스레터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디자인 및 콘텐츠 섹션을 찾으세요. 메시지 디자인을 클릭하면 템플릿 갤러리가 열립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을 둘러보세요. 옵션을 스크롤하거나 전체 카테고리 드롭다운을 클릭해 카테고리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빈 템플릿 탭을 선택하세요. 이전에 만든 메시지가 있다면 기존 메시지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저장해 두었다가 내 템플릿에서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원하는 템플릿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데스크톱과 모바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으면 템플릿 사용을 클릭해 메시지 편집기에 불러오세요. 뉴스레터 맞춤 설정하기. 템플릿이 메시지 편집기에 불러와지면 이제 여러분의 콘텐츠, 이미지, 브랜드 요소로 자유롭게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기는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이든 AI가 생성한 시작점이든 동일하게 작동하므로 이번 데모에서는 다시 AI가 생성한 뉴스레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뉴스레터로 돌아가려면 이메일 마케팅 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단 근처에 있는 임시 저장 탭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AI가 생성한 뉴스레터와 여러분이 시작한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할 메시지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뉴스레터 설정 페이지로 다시 이동합니다. 발송 관련 세부 사항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아래로 스크롤하여 메시지 편집을 클릭해 뉴스레터 디자인을 시작하세요. 이제 AI가 생성한 이메일을 우리 고양이 스웨터 신제품 발표에 맞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GetResponse의 드래그 앤 드롭 메시지 편집기를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페이지 왼쪽에는 메시지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오른쪽에는 이메일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도구가 있는 패널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에서는 이메일의 구조와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섹션은 이메일을 수직, 수평으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되는 빈 구조 요소입니다. 기본 블록은 텍스트, 이미지, 버튼, 동영상 등 핵심 콘텐츠 요소입니다. 이 블록을 이메일에 드래그하면 새 콘텐츠 블록을 위한 단일 열 섹션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커머스와 코스는 고급 블록으로 카탈로그의 상품이나 온라인 강좌를 이메일에 직접 삽입할 수 있어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블록은 저장해둔 재사용 가능한 콘텐츠 블록을 보관하는 곳으로 앞으로의 이메일에 빠르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패널 상단에는 메시지 스타일 탭도 있습니다. 이 탭에서는 개별 섹션이 아니라 이메일 전체에 적용되는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메일의 너비와 배경색을 조정하고
헤더와 푸터의 모양을 맞춤 설정할 수 있으며 코딩에 익숙한 분들은 CSS를 사용해 스타일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편집하려면 섹션과 블록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블록이든 클릭하면 해당 블록의 내용이나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오른쪽 패널에 표시됩니다. 텍스트 블록의 경우 페이지 상단에 워드 프로세서와 유사한 편집 도구 모음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글꼴 스타일, 크기, 색상을 수정할 수 있고 블록 안에서 직접 입력하고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해 텍스트를 향상시키고 싶다면 텍스트 블록 옆에 나타나는 마법봉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드롭다운에서 원하는 변경 유형을 선택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입력한 후 트윅을 클릭하면 AI가 초안을 생성합니다. 필요하다면 Rewrite를 클릭해 다른 버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면 Replace를 클릭하여 모든 서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텍스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에디터 상단에 있는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저장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실행 취소 키보드 단축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에서는 Command Z, 윈도우에서는 Ctrl Z입니다. 에디터에서 이미지를 교체하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이미지 썸네일 아래에 있는 Replace를 클릭하세요.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URL을 통해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양이 스웨터를 입은 고양이 사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이미지 블록을 이메일로 드래그하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Add Image를 클릭하세요. 또한 Get Response 내에서 스톡 사진과 GIF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터를 입은 고양이 GIF를 검색해서 이메일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요소들이 너무 빽빽하게 느껴진다면 스페이서나 구분선을 사용해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에서 크기와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소를 삭제하려면 해당 요소를 클릭한 후 키보드에서 Delete 키를 누르거나 휴지통 아이콘을 사용하세요. 받는 사람의 이름을 인사말에 추가해 이메일을 더 개인화해 보겠습니다. 개인화 항목을 삽입하고 싶은 텍스트, 블록안을 클릭하세요. 상단 도구 모음에서 Personalization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버튼은 연필을 든 사람 모양입니다. 옵션에서 First Name 이름을 선택하세요. Get Response는 최종 이메일의 수신자의 이름이 동적으로 추가되는 자리 표시자를 삽입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락처 정보에 이름이 없는 경우 Get Response는 해당 부분을 비워둡니다. 어색한 공백을 피하려면 개인화가 있든 없든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문장을 작성하세요. 더 세밀하게 제어하고 싶다면 누락된 데이터를 대체할 기본값 Fallback Value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좀 더 고급 기능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 카드 클릭으로 Get Response의 도움말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버튼의 동작을 지정하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링크 유형을 선택한 후 목적지 URL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고양이 스웨터 상품 페이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링크 유형이 있으니 자유롭게 실험해 보세요. 다시 사용하고 싶은 블록을 디자인했다면 해당 블록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지정하세요. 이제 이 블록은 내 블록 섹션에 저장되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준비가 끝나면 오른쪽 상단의 테스트 및 미리 보기를 클릭하고 미리 보기를 선택하세요. 이메일이 데스크톱과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확인을 활성화하여 동적 콘텐츠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검토하세요. 확인이 끝나면 미리 보기 종료를 클릭하세요. 테스트 이메일을 보내려면 다시 테스트 및 미리 보기를 여세요. 테스트 메시지 보내기를 선택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또한 스팸 검사를 실행하여 전달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디자인을 완성한 후에는 템플릿으로 저장하여 앞으로 이메일 작업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저장 및 종료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내 템플릿으로 저장을 클릭한 다음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지정하세요. 완벽한 메시지와 디자인을 완성했다면 이제 메시지 설정을 검토할 차례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메시지 설정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아직 입력하지 않았다면 이메일의 내부 이름을 입력하고 연결된 목록을 선택하세요. 이 목록은 뉴스레터가 조직 및 추적을 위해 할당되는 연락처 목록입니다. 발신자 from와 회신, reply to,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세요. 회신 reply to 필드는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 어디로 전송될지 결정하며 발신자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줄을 추가하세요. 직접 작성하거나 AI 제목 생성기를 사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했던 것처럼 제목줄에도 받는 사람에 맞춘 개인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아이콘을 클릭하고 필드를 선택하세요. 받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이메일 속에서 눈에 띄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보기 텍스트를 추가하여 수신자에게 이메일 내용을 미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목과 미리 보기 텍스트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메일 내용을 요약하는 대신 제목과 미리 보기 텍스트를 활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수신자가 이메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세요. 다음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신자를 추가하세요. 즉시 보낼지 아니면 나중에 보낼 수 있도록 예약할지 결정하세요.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즉시 보내려면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하고 예약하려면 예약을 클릭하세요. 확인 페이지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메일을 취소하거나 다른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메일 성과 통계를 확인하거나 뉴스레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취소해야 한다면 카운트다운이 0이 되기 전에 꼭 취소하세요. 잘하셨습니다. 방금 GetResponse에서 첫 번째 마케팅 이메일을 만들고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랜딩 페이지를 설정해 봅시다. 랜딩 페이지는 리드 확보, 제품 홍보, 가입 유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간단한 독립 웹페이지입니다. 전체 웹사이트와 달리 랜딩 페이지는 산만함을 없애고 방문자가 한 가지 명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섹션이 끝나면 디자인이나 코딩 기술 없이도 멋진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이메일 리스트와 연결하며 오디언스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GetResponse에서 랜딩 페이지를 설정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도구를 클릭하세요. 가시성 구축 아래에서 랜딩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앞서 생성한 AI 기반 랜딩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다음 단계를 따라 처음부터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뉴스레터와 마찬가지로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고 AI가 랜딩 페이지를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AI를 테스트해봤으니 이번에는 템플릿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세요. 카테고리 필터를 사용해 귀하의 비즈니스와 제안에 맞는 템플릿을 찾아보세요. 템플릿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았다면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세요. 이제 랜딩 페이지 편집기를 간단히 둘러보겠습니다. 왼쪽에는 페이지 미리 보기가, 오른쪽에는 모든 맞춤 설정 도구가 있는 편집 패널이 있습니다. 뉴스레터 편집기와 달리 이 패널은 작업 중인 내용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됩니다. 오른쪽 패널의 각 섹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관리. 여기에서 랜딩 페이지 설정에 다양한 페이지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디자인. 여기에서는 색상, 글꼴, 버튼 등 사이트 전체에 적용되는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소. 여기에서는 텍스트, 버튼,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 설정. GetResponse 내에서 스토어와 상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 팁이 있습니다. 패널을 고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이동하려면 핀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콘텐츠를 추가하기 전에 모든 요소가 브랜드와 일치하도록 글로벌 디자인을 먼저 설정해 봅시다. 글로벌 디자인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색상 팔레트를 조정해 브랜드와 맞춰보세요. 가장 왼쪽 색상은 배경, 왼쪽에서 두 번째는 텍스트, 가운데는 버튼,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액센트 1 색상, 가장 오른쪽은 액센트 2 색상입니다. 각 색상을 클릭해 슬라이더나 헥스 코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팔레트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색상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트렌디한 팔레트는 Colors KU에서 이미지에서 헥스 코드를 찾으려면 Image Color Picker.com을 확인해 보세요. 타이포그래피도 브랜드의 폰트에 맞게 업데이트하세요. 여기서는 헤더에는 Montserrat, 본문이나 단락에는 로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튼의 스타일, 모양, 크기도 설정하세요.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을 원한다면 고급 설정을 클릭해 호버 효과 등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랜딩 페이지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환율이 높은 랜딩 페이지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헤드라인입니다. 관심을 끌고 이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보조 시각 자료입니다. 이는 메시지를 강화해주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셋째, Call to Action, CTA입니다. 명확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여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증거 및 또는 이점입니다. 이는 고객 후기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판매 포인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 전문가 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유지하세요. 하나의 목표, 하나의 행동입니다.
방해 요소가 많을수록 전환율은 낮아집니다.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맞춤화해 봅시다. 헤드라인을 대담하고 매력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제안을 뒷받침하는 서브 헤드라인을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든 한정판 고양이 스웨터. 단 100개 한정. 품절 시 재입고 없습니다. 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콜 투 액션. CTA를 업데이트하여 방문자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이메일을 입력하면 2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메일을 수집하는 것이므로 CTA 버튼을 가입 폼으로 교체합시다. 기존의 CTA 버튼을 삭제하세요. 요소 추가를 클릭한 후 폼을 드래그해서 넣으세요. 다양한 폼 스타일이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디자인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가입 폼을 사용할 것입니다. 오른쪽 패널을 사용해 맞춤 설정하세요. 필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폼 제출 후 방문자를 리디렉션할 수 있도록 성공 화면을 설정하세요. 그 다음 스타일, 글꼴, 색상을 조정하세요. 폼을 단순하게 유지할수록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CTA를 업데이트한 후에는 페이지 전체에서 동일한 행동을 사용해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문구는 달라질 수 있지만 목표는 동일해야 합니다. CTA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복사 아이콘을 클릭해 복사하세요. 교체할 기존 요소는 삭제하세요. 요소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사용해 폼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세요. 스타일을 조정해 충분한 대비와 가독성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폼의 경우 폼 위의 텍스트가 방문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플레이스홀더 이미지를 고화질 제품 이미지로 교체해 봅시다. 배경 섹션이나 사진을 클릭해 이미지 설정에 접근하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기존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교체를 클릭하세요. 새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하세요. 이미지 위에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불투명도, 블러, 오버레이 등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이세요. 스페이서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요소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나는 이중 화살표를 드래그하여 간격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랜딩 페이지가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모바일 미리 보기를 클릭하세요. 필요에 따라 레이아웃을 조정하세요. 스페이서처럼 데스크톱에서는 보기 좋지만 모바일에서는 방해가 되는 요소는 숨기세요. 모바일에서 요소를 숨기려면 해당 요소를 클릭한 후 오른쪽 패널에서 모바일에서 숨기기를 켜세요. 고객들은 다른 고객을 신뢰합니다. 후기나 혜택 섹션을 추가하세요. 요소 추가해서 미리 만들어진 섹션을 드래그하거나 기존 섹션을 업데이트하세요. 실제 고객 피드백이나 제품의 장점으로 텍스트를 맞춤 설정하세요. 아직 후기가 없다면 제품만의 차별점을 강조하세요. 섹션이나 블록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저장 아이콘을 클릭해 요소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세요.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지정하면 요소 추가의 내블록에 나타납니다. 전체 섹션이나 개별 요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링크를 업데이트하거나 제거하세요. 링크를 유지하려면 소셜미디어 블록을 클릭해 자신의 링크를 추가하세요. 하지만 랜딩 페이지는 한 가지 행동에 집중해야 하므로 방문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링크를 제거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플레이스홀더 로고를 자신의 로고로 교체하세요. 접근성을 위해 그리고 로고가 로드되지 않을 때 표시될 수 있도록 오른쪽 패널에서 대체 텍스트의 브랜드명을 입력하세요. 감사 페이지는 방문자가 가입 양식을 제출한 후에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방문자의 행동을 확인해주고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며 다음 단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관리를 클릭한 다음 감사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우리의 목표가 이메일을 수집하고 20% 할인 쿠폰을 보내는 것이므로 다음 단계는 방문자를 이커머스 쇼핑몰로 안내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모두 제거합시다. 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는 삭제하세요. 다음으로 방문자를 쇼핑몰로 안내하는 섹션을 추가해봅시다. 요소 추가를 클릭한 후 섹션을 드래그해서 넣으세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브랜드에 맞는 미리 만들어진 섹션을 선택하거나 빈 섹션 추가를 클릭해 처음부터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맞춤 설정하세요. 헤더를 수정해 방문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주세요. 텍스트 필드를 조정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세요.
CTA 버튼을 방문자가 쇼핑몰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세요. 버튼을 클릭한 후 오른쪽 패널에서 목적지 URL을 업데이트하세요. 그 다음 버튼의 텍스트도 수정하세요. 쇼핑몰을 같은 탭에서 열지, 새 탭에서 열지 선택하세요. 방문자를 스토어로 이동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이미 행동을 확인했으니 이 경우에는 같은 탭에서 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시 이미지가 있다면 교체하고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보이고 읽기 쉽도록 디자인을 조정하세요. 랜딩 페이지와 감사 페이지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런칭할 시간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란색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름 편집을 클릭하고 페이지에 명확하고 설명적인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 이름은 내부 관리용입니다. 신규 가입자가 추가될 연락처 목록을 선택하세요. 일부 국가는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더블 옵트인을 요구합니다.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옵트인 확인 이메일 보내기 옵션을 켜세요. 가입 시 20% 할인 쿠폰을 발송할 예정이므로 연락처를 자동응답 사이클에 추가를 활성화하고 즉시 발송을 위해 0일로 설정하세요. 파비콘은 브라우저 탭에 표시되는 작은 아이콘으로 보통 로고를 사용합니다. 로고의 정사각형 버전을 업로드하세요. 파비콘이 없다면 페비콘, IO를 이용해 만들어보세요. 모든 지역의 규제 준수를 위해 쿠키 동의 배너를 활성화하세요. 기본 방문자 데이터를 추적하려면 랜딩 페이지 통계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예를 들어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분석 및 리마케팅 추적은 선택사항이지만 권장됩니다.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정보를 추가하려면 정보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계속을 클릭하세요. GetResponse는 무료 기본 도메인을 제공하므로 즉시 랜딩 페이지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 도메인을 사용하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페이지가 더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공개하고 싶다면 GetResponse 브랜드 도메인으로 시작한 후 나중에 맞춤 도메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브 도메인 이름만 생성하고 게시를 클릭하세요. 나중에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춤 도메인이 필요하다면 GetResponse의 크리에이터 플랜 이상에서 구매하거나 GoDaddy, Squarespace Domains, 네임칩과 같은 등록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맞춤 도메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도메인 연결 아래에서 연결을 클릭하세요. 랜딩 페이지에 공개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런 다음 새 도메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전용 도메인 yayyourproduct.com을 사용할 수도 있고 메인 도메인의 일부로 별도의 웹사이트처럼 작동하는 서브 도메인 yourwebsite.com 대신 promo yourwebsite.com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브 도메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랜딩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새 도메인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 제공업체마다 설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고데디에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브 도메인이나 도메인을 입력한 후 추가를 클릭하세요. GetResponse가 DNS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단계를 따라 레코드를 업데이트하세요. GetResponse에서 제공한 CNAME 레코드를 복사하세요. 도메인 제공업체에 로그인한 후 DNS 설정을 여세요. 새로운 CNAME 레코드를 추가하세요. 이름 필드에는 서브 도메인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전체 도메인 없이 catsweater만 입력하면 됩니다. 각 필드에는 GetResponse에서 제공한 텍스트를 붙여넣으세요. 그런 다음 저장을 클릭하세요. GetResponse로 돌아가서 알겠어요를 클릭해 팝업을 닫으세요. 어떤 도메인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드롭다운에서 새 서브 도메인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게시를 클릭하세요. 랜딩 페이지 대시보드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DNS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랜딩 페이지가 대기 중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보통은 훨씬 더 빠릅니다. 다음으로 페이지를 테스트하세요. 브라우저에 새 랜딩 페이지 URL을 입력하거나 랜딩 페이지 이름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실제로 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완성된 랜딩 페이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도메인이나 서브 도메인을 언제든지 수정해야 할 경우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한 후 이메일 및 도메인을 선택하세요. 웹사이트 및 랜딩 페이지, 도메인 탭을 열어 연결된 도메인을 관리하세요. 다음으로 자동응답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응답기는 회원 가입 후 환영 메시지처럼 미리 예약된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도구로
수동 작업 없이도 오디언스와의 소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메일을 자동화해 시간을 절약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구독자들의 관심을 유지하며 오디언스 규모에 상관없이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랜딩 페이지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니 이제 신규 구독자에게 환영 메시지와 쿠폰을 보내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 응답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케팅 자동화가 사용자 행동에 반응하는 것과 달리 자동 응답기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작동함으로 이메일 마케팅을 시작하기에 쉬운 첫 단계입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자동 응답기 대시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도구를 클릭하세요. 자동화 항목 아래에서 자동 응답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캠페인에서 생성된 AI 자동 응답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오른쪽 상단에 자동 응답기 만들기를 클릭해 직접 만들거나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AI의 도움을 받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AI 생성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응답기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름 편집을 클릭해서 관련 있는 이름을 지정하세요. 연결된 목록에서는 랜딩 페이지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목록을 선택하세요. 기본적으로 가입과 동시에 0일차에 발송됩니다. 이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발신자 및 회신 이메일이 전문적인 이메일 주소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독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메일 내에 쿠폰이 명확히 언급되도록 제목과 미리 보기 텍스트를 직접 또는 AI로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세요. 구독자의 이름을 추가해 더욱 친근하게 개인화하세요. 그런 다음 메시지 편집을 클릭해 이메일 내용을 맞춤 설정하세요. 자동응답기 편집기는 뉴스레터 편집기와 동일하게 작동하므로 핵심 단계만 설명하겠습니다. 헤더를 업데이트하여 구독자를 환영하는 메시지로 변경하세요. 본문 텍스트를 조정하여 쿠폰이 아래에 있음을 안내하세요. 이커머스 메뉴에서 프로모션 코드 블록을 텍스트 아래로 드래그해 이메일에 추가하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프로모션 코드 생성을 클릭합니다. 새 탭이 열릴 것입니다. 프로모션 코드의 내부용으로 명확한 이름을 지정하세요.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통합을 클릭하여 코드를 동기화하세요.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스토어에서 할인 코드를 생성하세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한 후 프로모션 코드 생성을 클릭하세요. 이커머스 도구의 프로모션 코드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탭을 닫고 자동 응답기로 돌아가세요. 프로모션 코드 드롭다운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메일 내 다른 요소를 클릭한 다음 다시 프로모션 코드 블록을 클릭해 새로 고침하세요. 그런 다음 드롭다운에서 새 코드를 선택하세요. 새 코드가 이메일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레이아웃을 조정하고 플레이스 홀더를 교체하며 로고나 링크와 같은 요소를 업데이트하세요. 모든 버튼이 관련 URL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스토어로 연결되도록 하세요. 메시지를 테스트하고 미리 보기 하세요. 만족스러우면 오른쪽 상단의 다음을 클릭하세요. 자신에게 테스트 이메일을 보내 최종 모습을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저장 및 게시를 클릭하세요. 이제 끝입니다. 이제 자동응답기가 활성화되어 랜딩 페이지에서 새로 가입한 구독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제 웹사이트에 가입 양식을 추가하여 새로운 구독자를 확보해 봅시다. GetResponse의 가입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이메일 구독자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로 오디언스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팝업이나 임베디드 양식을 추가하면 웹사이트 방문자를 구독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동 응답기를 통해 환영 이메일과 할인 쿠폰도 자동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도구를 클릭하세요. 가시성 구축 아래에서 양식 및 팝업을 선택하세요. 생성을 클릭하세요. 팝업 양식이나 임베디드 양식 중에서 선택하세요. 이 데모에서는 팝업을 사용할 것입니다.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빈 템플릿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식 편집기는 랜딩 페이지 편집기와 비슷하지만 더 간단합니다. 오른쪽 패널에는 설정 편집과 요소 추가도 섹션이 있습니다. 설정 편집을 클릭한 다음 배경색을 브랜드에 맞게 변경하세요. 크기를 조정하세요. 50%와 유동, F-Fluid. 설정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헤더를 20% 할인 가입하기와 같이 명확한 행동 유도 문구로 업데이트하세요. 문단 텍스트를 업데이트하여 제한을 강조하세요. 헤더와 문단의 글꼴을 브랜드에 맞게 스타일링하세요. 가입 양식 사인업 폼 요소를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필드를 조정하세요. 성공하면 Success View에서 감사 페이지 표시,
Show Thank You 페이지를 선택하여 가입을 확인하세요. 구독 설정, Subscription Settings에서 신규 구독자를 위한 이메일 리스트를 선택하세요. 해당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옵트인 확인 이메일 발송을 전환하세요. 자동응답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응답기 사이클의 추가, Add to an Autoresponder 사이클을 켜서 앞서 만든 쿠폰 자동응답기와 같은 자동 이메일을 발송하세요. 스팸 방지를 위해 Recaptcha를 활성화하세요. 디자인에서 양식이 브랜드 스타일과 색상에 맞도록 업데이트하세요. 콘텐츠와 디자인이 만족스러우면 감사 메시지, Thank You 메시지 탭을 클릭하세요. 헤더와 문단을 간단하게 업데이트하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의 미리 보기 프리뷰를 전환하여 데스크톱과 모바일 화면을 모두 확인하세요. 미리 보기를 확인한 후 필요한 최종 수정을 하세요. 변경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의 다음, Next를 클릭하세요. 인베드 양식의 경우 사이트에 추가할 HTML 코드를 받게 됩니다. 팝업의 경우 표시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웹 커넥트를 사용해 팝업을 웹사이트에 연결하겠습니다. 대상 선택 Choose Audience를 클릭하고 팝업을 볼 대상을 선택한 후 저장 세이브를 클릭하세요. 지금은 전자상거래 타겟팅 e-commerce 타겟팅은 건너뛰세요. 트리거 선택 Choose Triggers를 클릭하여 팝업이 언제 나타날지 결정하세요. 20% 쿠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문자를 타겟팅하겠습니다. N초 후에는 사이트에 머무는 방문자를 위해 60초로 설정하세요. 스크롤 후에는 페이지의 절반 이상을 읽는 방문자를 위해 75%로 설정하세요. 그런 다음 저장 세이브를 클릭하세요. 이제 타이밍 규칙을 조정해 봅시다. 타이밍 설정, Set Timing을 클릭하세요. 방문자에게 더 이상 표시하지 않기, Stop displaying it to visitors who. 항목에서 가입했거나 버튼을 클릭한 경우 Signed up or clicked the button을 선택한 후 저장 Save을 클릭하세요. 디스플레이 규칙 설정이 끝나면 다음 Next를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름 편집, Edit Name을 클릭하고 팝업에 적절한 이름을 지정하세요. 이 이름은 내부 관리용이므로 웹사이트 방문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팝업 폼이 웹사이트에서 작동하도록 웹 커넥트를 설정해 봅시다. 웹 커넥트는 귀하의 사이트를 GetResponse와 연결해주는 작은 코드 스니펫으로 방문자 추적 자동화, 팝업 기능을 가능하게 하여 방문자와 쉽게 소통하고 이메일 리스트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을 시작해 봅시다. 팝업을 표시할 웹사이트의 URL을 입력하세요. 웹 커넥트 받기, Get Web Connector 클릭하세요. 웹 커넥트 설정 페이지에 제공된 코드를 복사하세요. 웹사이트의 HTML 편집기나 백엔드를 여세요. 이 데모에서는 스퀘어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에서는 웹사이트, 페이지, 웹사이트 도구, 그리고 코드 삽입 코드 인젝션 메뉴에서 이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적하려는 모든 페이지의 헤드 섹션에 웹 커넥트 코드를 붙여 넣으세요.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게시하세요. WordPress, Shopify 또는 다른 주요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GetResponse에서 해당 플랫폼용 플러그인이나 통합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GetResponse 플러그인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설정하세요. 일부 플랫폼에서는 웹 커넥트 코드를 자동으로 삽입해주기도 합니다. GetResponse로 돌아가서 웹 커넥트 코드 안내를 닫은 후 저장 및 게시를 클릭하세요.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팝업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웹 커넥트가 활성화되어 팝업 자동화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랜딩 페이지의 성과를 추적하는 것은 마케팅 결과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GetResponse에서는 뉴스레터, 자동응답기, 랜딩 페이지의 분석 데이터를 확인하여 어떤 부분이 잘 작동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와 자동응답기의 경우 상단 메뉴에서 보고서를 클릭하세요. 기본 화면은 이메일 마케팅 탭으로 여기서 뉴스레터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특정 이메일을 클릭하면 누가 열었는지, 클릭했는지, 무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기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두 번째 옵션인 자동응답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도 동일한 지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이메일을 클릭해 그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분석을 위해서는 도구로 이동한 후 랜딩 페이지를 클릭하고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성과 및 트래픽 탭에서 고유 방문자 수를 확인하고 폼 및 팝업 탭에서 가입자 수와 전환율을 확인하여 클릭률 CTR 등 주요 성과 지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이메일과 랜딩 페이지를 최적화하고
전환율을 높이며 효과적으로 오디언스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GetResponse에서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가입을 자동화하며 결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튜토리얼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마케팅 되세요.